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 제가 우라통이 터집니다. 제가 손실 중인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수두룩해. 마음이 아프네. 그래도 가장 큰 게 땡땡땡 종목인데 지금 마이너스 60%가 넘습니다. 내가 공부했고 내가 선택한 종목이고 내가 판단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가는 종목이라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지만서도 화가 납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주담과 통화를 할라 치면 10번 전화를 걸면 한 번 받을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겨우 통화된 게 있어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중에 IR에서 다 설명할 거고 자료 배포할 거다. 아직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들만 합니다. 아니 주식 담당자들이란 놈들이 왜 다 이럽니까? 이 종목 주담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담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니 나도 나름 자기네 회사 내 투자한 주주인데 이렇게 무성의 합니까? 그리고 내가 엄한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IR 자료에 적은 내용들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네가 그렇게 홍보하던 뉴스들에 대해 의문점들이 있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들도 답을 안 해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액 주주랑 무시하는 건가요? 형님도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담과 많이 소통하지 않으십니까? 주담이랑 연락이 잘 되시나요? 제가 직접 찾아가면 만나는 줄까요? 이 기업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이 나라 개미로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손실을 메꿔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회사가 궁금하다고 나도 너희 회사 주주라고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주담, 우리가 이제 주식 담당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 상장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식 담당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주식 담당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러한 주식 담당자들이 과연 자기네들의 일을 정확히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 늘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거는 각각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 그리고 회사 주담의 입장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편 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 만약에 내가 회사 주주 담당자라고 하자라고 그런다면 이게 주식은 결국은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뭐야? 이거는 보라색이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야. 자, 그런데 주관적인 건 뭐야? 그치? 글이 잘 써지는가? 라고 한번 물어본다 치자. PD 좋아. 자, 이 펜으로 글을 잘 써지는가라고 한다 그런다면 글이 잘 쓰는 사람한테 가게 되면 글이 잘 써지겠지. 글을 못 쓰는 사람한테 가게 되면 글을 잘 못 쓰겠지. 결국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라는 건데 내가 주담의 입장으로서 우리 고객 주주들이 우리 회사를 전화해서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질문에 대한 경계 자체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 것을 자꾸 넘나들 때가 있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주담이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겠어? 내 회사 주식에 대한 어필을 하게 되는 또는 어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내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 담당자들도 고객 주주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때 애들도 자기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미공개 정보 사실로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주주들이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 그래서 요즘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건 많이 물어볼걸? 앞으로 좀 호재거리가 좀 있어요? 거기서 답변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야.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 소재들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 담당자가 일부러 고객들의 전화를 안 받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고 또 회사에 갑자기 무슨 악재가 나왔어. 자,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악재가 나왔어. 그리고 주담한테 전화를 해. 야, 회사 대표놈이 돈띠 깠다며 회계 직원이 돈띠 깠다며 횡령 배임 이거 왜 터진 거야? 그러면 뭐 주담이라고 알겠냐 이 말이지. 주식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걸 알지를 못해. 아니 회사 대표놈하고 이런 놈이 돈띠 까먹을 줄 주식 담당자가 알았을까? 모르잖아. 그래서 주식 담당자도 담당자 나름대로 굉장히 고충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자, 이건 지금까지 뭐 주식 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자, 반대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가 회사에 일이 있거나 앞으로 실적 전망치나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지 싶어서 주담이랑 통화를 하는데 10번 전화를 하면 한 번 연결할까 말까고 연결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런다면 다 뉴스에 나와 있어요. 공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깝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회사 측에서도 상장사라고 우리가 하는 얘네들이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들의 상장사들은 주식 당담 부서 자체를 크게 지원도 안 해주고 크게 해주지도 않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게 한계긴 한데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회사의 주가에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의 회사가 좋은 회사니 많이 알려야 되는 목적이 있고 IR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일반 소액 주주들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걸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장사들의 문화는 그게 여건 자체가 녹록지가 않다는 거지. 그렇다고 무조건 뭐 상장사들을 탓할 필요는 없어. 왜냐?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 자체가
자체가 그런데 어떡하겠어.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식 당담자 5명 직원 뽑을래? 아니면은 기술직 5명 뽑을래? 그래,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이야. 물론 대기업들은 상황이 다르지. 대기업들은 걔네들은 지분이 막 어마어마하게 걸려있고 막 지분 싸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주식 강남 무소를 하고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되게 문제야.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어디야? 증권사 라인들이란 말이야. 왜? 개인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대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연결고리가 잘 닿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담당해야 될 곳은 내가 봤을 때는 증권사가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증권사들도 좀 더 세부적으로 리포트를 써줘야 되는 거고 증권사들의 역할이 뭐야? 종목에 대한 정보를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최대한 평가를 해서 리포트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보게 되면 대형주들 말고는 안 해 거의. 그리고 이름 있는 기업들 매출액 몇 천억씩 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단 말이야. 삼성전자, LG, 포스코 뭐 이런 것들은 1년에도 몇십 군데서 리포트들이 막 다양하게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형 상장사들에 대한 리포트는 나오느냐? 증권사들에서 절대 안 나오지. 그 많은 돈을 증권사들을 벌어가지고 증권사들은 장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기업의 의무라는 거는 물론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기업의 제1 목표는 뭐야? 이윤 추구지. 그 대신 이윤 추구만큼 가장 이거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냐면 동등한 의무를 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이 사회에 발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한번 물론 예를 들어서야 카카오톡도 물론 문제가 많은 회사이긴 하지만 자, 카카오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지금은 이윤 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 문자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어? 메신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그만큼 카카오톡의 역할이 큰 거였잖아. 자, 증권사들의 역할은 뭐야? 물론 사람들이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수입원이 돼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 미래셋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레포트 쓸 수 있어? 못 쓰잖아. 그러면 증권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손수 기자들을 키우든 뭘 하든 해가지고 각 중소형사로 뿌려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캐칭을 해서 이거를 우리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투자자들도 뭔가 투자를 할 때 선택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문화 자체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지만 언제가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 만약에 뭐 어떠한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이런 레포트들을 써줄 수 있는 회사가 나온다 그런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전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내가 한번 해볼까? 돈이 없어.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전 상장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뭐 주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서로 간에 고충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담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주담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대신 뭔가 힘이 있다면 우리가 가능한 일이지. 결국은 우리들은 소액주주란 말이야. 대주주의 역량에 비해서 미칠 수가 없는 거야.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가 뭐 소액주주들이 연합이 생겨가지고 뭉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소액주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이쪽에서도 야 얘네들이 똘똘 뭉치니까 빡시네. 우리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회사 측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힘과 영향력이 있다 그런다면 가능한 일인데 그것 또한 소액주주들이 뭉치기가 쉽지가 않겠지. 근데 언젠가는 뭐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정보가 좀 더 지금보다 공평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가 좀 발전이 된다 그런다면 이러한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나도 주단들이랑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다지 뭐 크게 물어볼 것도 없고 크게 나올 내용도 없어.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거야. 결국엔 나와 있는 건 뭐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잖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차트, 누구나 볼 수 있는 뉴스 이런 걸로 판단해서 내가 공시나 이런 걸로 봐서 결국은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내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왕이면 내 결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나도 늘 갖고 있는 거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 문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현실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깨부시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 기업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뭐 인터넷을 찾아본 수 말고 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회사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내가 방문을 한다 그래서 뭐 나에게 뭐 이러저러 알려주겠습니까?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란 거는 그 회사 뭐 관계자들을 알아야 되고 임원들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모를까.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어물이 많은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밖에 나와 있는 자료라도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너무 소형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동전주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200억, 300억도 안 되는 이상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점점 우리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데가 더 없어. 사람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쓰레기 같은 종목들 중에서 뭐가 나오게, 작전주가 많이 튀어오게 나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나마 좀 이름과 명맥이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난 좋다는 거야. 그래서 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뭐야? 물론 중소형주도 매매를 좋아하지만 가장 안정빵으로 할 수 있는 매매가 대형주 매매라는 거야.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구라를 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중소형주들은 구라를 많이 친다고. 예전에도 뭐 보물섬 탐사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걸로 해갖고 주가 띄우고 광산이랑 계약 체결했다는데 광산이랑 알고 보니 계약 체결한 것도 구라고. 이런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회사 측에서 공시를 내는데 그런 구라 공시들이 나와요. 공시라고 무조건 또 100%가 아니야. 왜냐하면 회사가 공시 내용을 금감원에다 얘기를 하고 뭐 하고 나오는 거잖아. 근데 금감원이나 모든 증권사 애들이 광산 계약 체결했어?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할게 하지는 않잖아. 서류상으로만 보고 검토하고 오케이 패스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상한 종목들, 거래량 없고 시가총액 낮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안 나오는 종목들을 믿고 거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항상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담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연결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주담들이 귀찮아해하고 주담들이 주담의 임무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갖고 보면 주담이 주담의 임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에 어디다가 뭐 우리 이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뭐가 안 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려고 한다. 또는 뭐 증권사가 이용이 안 되고 전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고객센터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몇십 번 전화하잖아. 그래야지 한번 연결될까 말까 하잖아. 특히 그게 대기업일수록 더 심한 거고. 그게 현실입니다. 자금에. 이 현실을 뭐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살 방도를 찾는 수밖에. 한번 그렇게 오늘은 주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